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자대학교 화학과 한원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재미있는 기회를 주셨는데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고민했어요. 왜냐면 ASMR이라는 걸 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종대 교수님이 이전에 찍으셨었죠.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될까봐 걱정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제 화학과 학생들은 할 텐데 제 머리가 원래 굉장히 차분한데요. 아들과 같은 파마를 했다가 폭탄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했는데 약간 괴팍한 화학자의 느낌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학 중에서도 합성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강의 중에는 일반화학, 유기화학,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약간 광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된 소재를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태양전지와 같은 광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광화학이라는 수업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게 좀 어색하고 부족하겠지만 오늘 한번 열심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ASMR은 보통 잘 때 많이 듣는다라고 하던데요. 한번 앉을 수 있으면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게요. 사실 제가 그동안 저의 애장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장품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저랑 가장 오래 같이 있었고 또는 가장 많이 보는 게 뭔지 생각해서 3개 정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학 계산기인데요. 이 공학 계산기는 제가 몇 년도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박사 과정 때부터 사용했던 계산기예요. 그래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에 박사후 연구원으로 2년 있는 동안도 같이 갔다 온 계산기다 보니까 애장품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런 깍대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면은 계산기를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누르는 소리도 누르다 보면은 심신의 안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게 손에 굉장히 잘 잡히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하거나 공부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될 때 습관 중에 하나가 얘를 살짝 열었다 닫았다 해요.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게 소리도 좋지만 실제로 손으로 느끼는 느낌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종종 사용하고 있는 계산기라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로 가지고 온 것은 주기율표인데요. 이렇게 생긴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사실 유리처럼 보이지만 유리는 아니고 스틱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요 계산기보다는 조금 더 밀도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무거운 소리가 나요.
가지고 온 이유는 이 주기율표가 제 연구실에 컴퓨터 앞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다가 뭐 주기율표를 웬만큼은 외우지만 아예 뒤에 있는 거는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 책상 앞에 놓고 매일매일 바라보고 있는 물품이라서 애장품으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명을 하면은 조금 더 예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별히 내가 찾는 걸 잘 찾기 위해서 뒤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어서 재밌는 모양이라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목걸이입니다. 이 목걸이는요, 제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그분이 준 목걸이에요. 그래서 제가 2009년도부터 이제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크리스마스에 받았던 목걸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는 좀 많이 오래된 물품 중에 하나인 것 같고, 또 신기한 게 제가 요즘엔 목걸이를 잘 안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물건을 잘 잃어먹는 편인데 얘는 어디다 둬도 결국에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애장품으로 참 좋은 소개가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실험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험을 하려고 실험복으로 좀 갈아입었고요. 오늘 해보려고 하는 실험은 간단한 증류 실험입니다. 증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모든 물질들이 다 다른 끓는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에서 순수한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망고 주스에서 물만 뽑아내는 실험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고 주스가 액체상으로 있다가 물이 기체가 되고 그 물이 다시 액체가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오늘 사용할 실험 도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실험을 할 때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험복을 입고 고글을 착용하고 실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고글이 있는데요. 안경을 쓴 사람들은 이렇게 전체를 다 막을 수 있는 고글을 쓰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고글은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된 것도 있습니다. 앞에 쪽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고요. 피부와 닿는 쪽은 부드럽게 고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실험을 할 때는 장갑을 끼게 되는데요. 라텍스 장갑 요즘은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오늘 실험할 때는 불을 사용할 거예요.
가지고 오기는 했어요. 근데 실험할 때 일반적인 실험에서는 목장갑은 안 쓰고요. 뜨거운 것을 만질 때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 실험을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장치가 바로 이 녀석이에요. 이걸 우리가 증류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인렛이 있고요. 여기에 분리가 돼서 나오는 아웃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가운데가 이중 자켓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화가 된 아이들을 주변에 차가운 물을 집어넣어서 다시 차갑게 만들어서 액체로 만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랑 같이 사용할 녀석이 여기 보시는 둥근 플라스크예요. 둥근 플라스크는 오늘은 여기 안에 하얀색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걸 마그네틱 스터링 바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직접 사용하지는 않을 건데요. 보통 실험을 할 때는 섞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섞기가 손으로 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자석을 넣고 아래에 철판을 돌아가는 스털러라는 걸 넣으면은 얘가 하루 종일 일주일 동안 계속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서로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잘 접촉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끼우게 되는데요. 이거를 손을 놓으면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클립을 넣게 됩니다. 네, 서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클립을 끼워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받을 때에도 이렇게 양쪽에 둥근 플라스크를 쓰는데요. 오늘은 불이 떨어지는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이러한 삼각 플라스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삼각 플라스크는 사이즈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몇 리터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불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히팅을 시킬 수 있는 어떤 멘트를 사용하는데요. 여기가 실험실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불을 붙일 수 있는 토치를 가지고 왔어요.
증류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망고 주스입니다. 먼저 여기 플라스크에 깔때기를 넣고요. 망고 주스를 조금만 넣어 볼게요. 플라스크를 여기에 매달을 거고요. 재밌는 것보다는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제가 대학원 과정 때 합성을 진행을 하는데 합성이 보통 그냥 한 단계로 끝나지 않고요. 화합물에 따라서 10단계, 20단계, 30단계 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가 실험하던 거는 한 15단계 정도 실험을 하는 거였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간 화합물을 제 후배가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걸렸던 실험을 다시 처음부터 했던 그런 너무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말씀드렸던 이 디스틸관 이거를 연결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하고요. 여기에 받을 수 있는 삼각 플라스크를 놓도록 할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떨어지는 것을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삼각 플라스크를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망고 주스 안에는 여기 성분표를 보면은 정제수와 망고 농축 퓨레, 이 퓨레라는 거는 그 보통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것 이렇게 갈아서 채로 걸러낸 것, 농축된 거를 퓨레라고 해요. 그리고 그 외에도 설탕, 비타민C, 구연산삼, 나트륨 등등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제가 오늘 분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정제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있는 망고 주스에서 투명한 물을 한번 분리해 보려고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은 우리가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만들 거거든요. 액체와 기체의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액체는 서로 손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기체는 손을 놓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이 서로 간에 느낄 수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밖에서 열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주면 운동 에너지가 생기겠죠. 그래서 손을 잡고 있던 아이들이 하면서 손을 놓게 돼요. 놓게 되면 각각의 분자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기화되었다, 기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에다가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때문에 오늘은 이 토치를 가지고 가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큰일 날 뻔했네요. 여기가 기화가 되었다가 다시 열 에너지를 뺏어서 다시 안정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열을 식혀주기
이용해서 여기에다가 차가운 물을 서큘레이션 시켜줄 거예요. 어,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뭐 실험하거나 논문 쓸 때 병도 있기는 한데 그건 재미없을 거고요. 평소에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누구랑 밥 먹으러 갔을 때 두세 잔의 물을 따라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두 잔의 물을 따를 때 항상 똑같은 부피로 따라야 합니다. 그게 눈에 띄게 다르면은 마음이 좀 불편해요. 기우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이제 물이 들어갈 거고요. 채워진 물이 다시 수조로 빠지게 만들 겁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화장품에는 수분과 유분이 아마 중요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면은 기름과 물을 두 개를 넣고 막 섞으면은 절대로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유조선이 사고가 나서 기름에 검정색 석유가 둥둥 떠다니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섞이지 않는데 이 화장품은 수분과 유분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쭉 섞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유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화장품을 만들 때 물과 기름과 함께 유화제를 넣는데요. 화학을 간단하게 이 말하면 다 잘지도 모르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화합물의 구조에 따라서 물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진수성이라고 하고요. 물을 싫어하고 기름을 좋아하는 소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긴 분자에 한쪽 끝에는 소수성 물질을 달고 한쪽 끝에는 진수성 물질을 달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수분을 좋아하니까 수분을 잡고요. 이쪽에서는 기름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물과 기름이 이 유화제를 통해서 한 개로 뭉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화제는 둘을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학에서 쓰는 말 중에 pH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의 건강한 피부의 pH가 보통 4.5에서 6.5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비누가 가지는 pH는 한 8, 7에서 8 정도 됩니다. 즉 얘네들은 우리 피부는 약한 산성인데 비누는 알카리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반적인 비누를 쓰게 되면 우리의 약산성인 피부가 망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누나 클렌저를 고르실 때 본인의 pH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계시면은 제품에 나와 있는 pH를 잘 보고 고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증류를 하기 위해서 먼저 물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네,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가 밖으로 빠지면서 이 관 주위를 차갑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망고 주스를 한번 열을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열을 하면은 주스가 끓게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안에서 기화가 된 아이들이 위에 뿌옇게 변하면서 이렇게 수증기로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온 수증기들이 차가운 물을 만나면서 다시 액체로 변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방울씩 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노란색 망고 주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정제수만 아주 쉽게 분리해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오늘 아주 간단한 증류 실험을 했는데요. 이러한 증류를 이용해서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향수도 이러한 증류를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예를 들어 장미꽃잎 여기다 넣고 불열을 가해서 장미의 수분을 추출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들어보시겠지만 술 중에도 증류를 통해서 만든 술이 있죠. 초록색 병에 들은 거, 네, 그게 이런 증류를 통해서 만들게 되는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면서 화학이 좀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고 가깝게 느껴졌으면 좋겠는데요. 화학은 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화학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중에서도 제가 느끼는 화학의 가장 큰 매력은 특히 합성하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분야는 세상에 화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화학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재미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것 같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것들에 조금 더 도전해보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